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풍지관계는 구오효와 상구효 두 양효가 아래의 음효들을 잘 설득하여 관화시키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효의 위치를 감안해서 사람에 따라 부류에 따라 논하고 있습니다. 초6은 풍지관계의 첫 걸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시야로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6이는 유순중정한 귀방의 여자가 밖을 엿보듯 말하고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서 틈새를 통해 보는 것이니 협소하게 부분적으로 보이므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6과 6이는 어린아이, 소인, 여자 등으로 제한하여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관할 수 있는 시야가 작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 3은 학교에서 상계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성숙된 눈이 있으므로 자신의 역량을 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지관계,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지관계 6사효의 효사는 6사는 관국지광이니 이용빈 우왕하니라. 6사는 나라의 빛을 보미니 써 왕에게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6사효는 바른 자리에 있으므로 강건 중정한 구호 인군의 베푸는 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사효는 구오효와 이웃간으로 상비하고 있으니 구오 인군 가까이에서 도를 펼치는 것입니다. 6사효는 인군을 보필하여 인군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관리이며 대신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형편을 살펴서 인군에게 전달하고 인군의 선정을 나라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국지광에서 나라의 빛이란 크게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등입니다. 작게는 백성들의 풍속과 습관,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면 인군의 아름다운 성덕으로 나라의 빛을 골고루 베푸는 것입니다. 이용 비누 우왕에서 빈이라는 것은 존경하여 기다리는 사람, 손님을 뜻합니다. 6사효가 동하면 상계의 건체를 이루게 되므로 인군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제도에서 인군은 나라 안의 현자들을 빈객으로 예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인군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현자를 빈으로서 예우하면서 현자를 통해서 도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사효는 구호 인군에게 예우를 갖춘 손님으로서 정치를 행하게 되니 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관국지광은 상빈야이라 하였는데 상빈이라는 것은 뜻을 갖추고 세상을 빛으로 간하려는 자를 빈으로서 예우를 갖추어 맞이하듯 숭상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지관계 6사효를 받으면 국영기업체나 공익단체 등의 취업에 유리합니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성립되어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지관계 9오효는 관하생호대 군자이면 무구일이라. 9오는 나의 생김새를 보되 군자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9오는 양자리에 양효가 있고 중을 얻었으니 강건 중정한 덕을 갖춘 인군입니다. 관아생호대의 뜻은 나의 생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6-3효에서 관아생과 9-5효의 관아생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6-3효는 그 위치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관하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오효의 관하생은 인군의 자리이고 인군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인군의 자리는 나라의 대표이고 세상을 품고 있으니 구오효에서 관하생은 백성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짐작할 수 있고 조직을 보면 그 조직 리더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백성을 보면 그 나라 인군의 정책 향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군은 백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군의 도는 어긋나지 않게 천도에 맞추어 백성 가까이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이면 무구일이라 하였는데 부호 인군의 관하로서 백성이 군자의 풍모에 가깝다면 인군의 교화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관하생은 관민야이라 하였는데 인군의 위치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백성을 살펴봄으로써 인군이 자신의 과업을 충실히 하고 역할을 잘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지관께 구오효를 받으면 송사가 있다면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큰 사업체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지관께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관기생호대 군자이면 무구일이라. 상구는 그 생김새를 보되 군자이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는 인군에게 위를 물려준 상왕자리입니다. 상왕자리는 맨 꼭대기의 귀한 자리이나 세상에서는 그 권력을 가진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구는 구호와 더불어 같은 양효이니 백성을 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상구는 구호 인군이 입장하고는 다르니 뜻과 생각, 행동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구호 인군 곁에서 자문을 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구는 양효이니 자칫 뜻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기생 호대에서 그 기자는 구오효를 가리킵니다. 풍지관계에서 두 개의 양효 중 하나인 구호와 더불어 양강한 기세로서 함께 백성을 교화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군자이면 무구일이라 하였는데 구호 인군과 더불어 상구효가 백성들이 군자에 가깝게 교화시켰다면 허물이 없다는 판다사를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관기생은 지미평야이라 하였는데 지미평야는 평평하면 같지만 울퉁불퉁하면 고르지 않아서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임해 있는 구오효와 꼭대기 상구효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지관께 상구효를 받으면 주식은 내림새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서 일을 도모한다면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지관께는 큰 일을 이루면 볼 수 있게 되듯이 관하로서 큰 덕을 베풀어 큰 일을 이룬 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합하는 바가 있게 되니 21번 환의 사업계로 받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